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요거 같이 해야지 교정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A 뭐예요? A. 빨리빨리 불러봅시다. A 적혈구, B는 객혈구, C는 혈소판, D는 혈장입니다. 그럼 1번이요. 자, 영양분과 노폐물 운반은 누가 하나요? D 혈장. 그죠? 네, 2번. B의 주요 작용 그랬어요. B 백혈구네요. 백혈구 뭐해요? 식균 작용.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3번. 자, 혈액의 방어 작용입니다. 방어 작용. 자, 일단 1번. 출혈이 생겼을 때 혈액 응고 어때요? 맞죠? 혈소판이 하는. 그리고 이물질에 대항해서 항체를 생산하는 거. 요것도 맞죠. 그죠?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였어요. 기억나시죠? 혈액의 혈당량 삼투압. 요거는 항상성이지 방어작용하고 상관없죠. 그 다음에 세균이 침입했을 때 백혈구의 식균작용. 맞죠? 호르몬과 항체 등 조직세포 운반하는 것도 방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 2, 4번을 고르셔야겠네요. 그죠? 자, 4번. 가라중 동맥혈 이렇게 심장 주면요 심장의 오른쪽 즉 B, D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혈관 2개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 그랬으니까 뭐 골라야 할까? 나하고 라를 고르시면 돼요. B하고 D에 연결돼 있는. 자, 심장 구조 중 A, D의 이름 그랬습니다. A는 우심방, B는 좌심방, C는 우심실, D는 좌심실 됐죠? 그 다음 6번 두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 이천판이죠? 이천판 어디 있어요? 좌이우삼 그랬어. 그죠? 좌이우삼 즉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이천판 그죠? 그래서 디귿 고르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A는 뭐예요? 혈관 동맥, B는 모세혈관, C는 정맥, 그죠? 그러면 1번 맥박이 나타나는 건 동맥에서 재는 거죠. A. 2번 몸의 표면에 있는 건 정맥이니까 C. 몸의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하는 건 모세혈관 B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자, 8번 혈관 구조와 특성 옳은 거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총 단면적이 가장 큰 혈관은 뭐예요? 모세혈관이죠. 2번 혈류 속도가 느린 모세혈관에 판막 있어요? 아니요. 압력이 가장 낮은 정맥의 판막이죠. 혈액은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으로 이동해야 하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동맥이 혈관벽이 가장 두껍습니다. 자, 5번 심실의 강한 수축에 의해서 동맥에서는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되셨습니까? 네, 5번입니다. 자, 9번 폐순환에 그랬습니다. 폐순환 여러분 아시죠? 뭐 하는 거예요? 폐순환.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는 즉 정맥혈을 동맥혈로 바꾸는 게 폐순환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읽어보세요. 4번. 네, 4번 돼야겠습니다. 다음 10번. 조직액이 어디 있는 거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이에요. 그죠?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보래요. 자, 30초 드립니다. 보셨어요? 네. 항체 생성 아니고요. 백혈구 생성도 아닙니다. 물질 교환의 매개체죠. 그죠? 왜냐하면 모세혈관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줄 때 조직액이 받아서 조직세포한테 건네는 거기 때문에 매개체입니다. 자,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온 혈장 성분이고요. 대부분의 조직액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죠. 85%. 나머지 15%는 림프관으로 들어가서 림프액이 될 겁니다. 3, 4, 5번 고르셔야죠. 자, 11번. 이 그림은요, 혈소판입니다. 그러면 혈소판의 특징으로 옳은 걸 고르셔야 해요.
자, 1번 헤모글로빈이 있어 산소 운반하는 건 누구예요? 적혈구죠. 2번 병원균을 제거해서 면역 작용하는 건 백혈구고요. 색이 있고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거 백혈구죠. 트롬보키네이스가 있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 혈소판입니다. 그쵸? 4번 맞는 얘기네요. 단백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의 점성과 삼투압 유지는 혈장이라고 보셔야죠. 자, 12번 혈액 응고 방지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혈액을 저온 온도 나오면 효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효소는 트롬보키네이스나 트롬빈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고 시트르산 나트륨이나 옥살산 나트륨 넣으면 뭐가? 칼슘을 제거한다 그랬고요. 칼슘이온을 첨가해요. 아니죠. 네, 3번은 틀렸네요. 유리막대로 파이브린 제거하거나 트롬빈의 작용 억제하기 위해서 헤파린이나 히루딘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되겠죠? 자, 다음. 자, 13번 심장 판막입니다. 심실 속 혈액이 각각 폐동맥, 대동맥, 즉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은 열려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반월판이죠. 4번. 자, 14번. 위 그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그랬습니다. 심장 박동 조절입니다. 흥분 전달 경로는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굴심방결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동방결절이었죠. 자, 굴심방결절이 흥분하면 이게 어디로 가요? 심방과 방실 거의 방실결절이 거의 동시에 갑니다. 심방과 방실결절이 흥분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타발, 그러니까 히스색을 타고 내려가면 프루키니의 섬유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실이 수축됐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심장박동 억제되지요. 연수는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심장박동 조절합니다. 니은디귿 맞는 얘기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요. 그럼 심장박동이 빨라지죠. 자, 15번 가볼게요. 혈압계에 압박됩니다. 대동맥에서의 혈압 변화고요. 자, A 구간에서는 혈액이 흐르지 않아요. 그죠? 왜? 압박대 압력이 너무 높아요. 혈압에 비해서. 그래서 혈액이 흐르지 않고요. 자, B 구간을 지나면서 혈압이 낮아져요. 혈압은 계속 규칙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잖아요. 그죠? 요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압박대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그죠? 혈압은 계속 일정하게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 C 구간은 계속 혈액이 흘리는 거예요. 어디로? 동맥으로요. 그죠? 심실에서 동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천판은 닫혀야 되고요. 반월판은 열려야죠. 그죠? 그래서 1번. 자, 16번. 사람의 혈관계 중에서 혈액 속도 가장 느린 게 어디예요?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물질 교환할 수 있다 그랬고요. 17번. 혈액의 흐름 방향을 바르게 나타낸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심장에서 나가면요. 나갔다가 심장 다시 거쳐서 또 들어오고 또 심장 거쳐서 나오고 이게 반복이 돼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거 2번입니다. 네, 심장에서 폐로 나갔다가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리로 나가죠. 온몸으로. 그리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자, 18번 볼게요. 혈관에서 혈압 변화와 혈관의 특성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동맥에서의 최저혈압은 심실 이완할 때 맞는 얘기예요. 혈관벽을 통한 물질 교환은 모세혈관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한 겹의 세포로 되어 있다. 가장 얇잖아. 대동맥의 혈관벽은 매우 두꺼워서 높은 혈압 견딜 수 있고요. 자, 4번. 심실의 수축기와 이완기의 혈압 차이는 좌심실에 가까운 동맥일수록 더 크겠죠. 가까이 있을수록. 5번. 모세혈관의 벽의 두께가 매우 얇아서 대부분이 주변 조직으로 빠져나가요. 아니요.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하기에 유리하다지. 그죠? 5번입니다. 자, 19번. 근육의 이완시입니다. 근육이 이완했을 때 봐보세요, 여러분. A쪽에서는 혈액이 들어오지만 B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닫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미 올려보낸 혈액이 뒤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완할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B쪽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쪽이에요. 그죠? 자, 기억. 근육 운동을 하면 정맥에서 혈액의 이동이 원활해지겠죠. 근육 수축과 이완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 니은 A는 심장 쪽, 아니면 B가 심장 쪽이고요.
지금 근육이 수축할 때는 이번엔 근육이 거꾸로 수축한다면 A는 닫히고요. 그러니까 A로 들어왔던 혈액을 저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 B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A는 닫아놓고 뒤로 못 가게 그런 다음에 수축해서 B 쪽으로 열려서 B 쪽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맞는 얘기고요. 리을 정맥에서 흐르는 혈액은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힘은 근육 운동입니다. 기억 디귿 고르셔야겠네요. 자, 20번 볼게요. A는 모세혈관이고요. 그리고 B는 조직에, 그죠? C는 림프관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A에 포함된 백혈구는 B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백혈구? 있어요. 백혈구는 모양을 막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메바 운동하니까. 자, 그 다음 B에서 C로, B에서 조직액에서 C 림프관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림프액 만들어지죠. 자, 디귿 B의 pH가 낮다. pH가 낮다.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에서 모세혈관에서 B 조직 쪽으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는 산소의 양은 증가해야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1번만. 자, 다음 21번 볼까요? 혈소판은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이 혈소판이 파괴되면서 A가 나오거든요. A가 뭐예요? 트롬보키네이스. 트롬보키네이스. 그럼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바꿀 때 B도 작용해야 해요. 혈장 속에 들어있는 B는 뭐예요? 칼슘이온. 그렇죠. CaE가 플러스 칼슘이온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트롬빈이 파이브리노젠을 파이브린으로. 자, 그럼 가 그림에서 A와 B. A는 트롬보키네이스, B는 칼슘이온입니다. 자, 22번 나 실험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1번 A에서는 저온 처리를 통해서 효소들이 변형되겠죠. 그죠? 혈액이 응고되지 않습니다. 저온으로 만들어 놓으면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혈액 응고가 되지 않는다. 2번 B에서는 자, B 보세요. 체온의 온도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혈액이 응고됩니다. 그죠? 이것도 X입니다. 3번 C에서는 혈액이 공기와 접하지 않기 때문에 혈소판이 파괴되지 않아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네, 공기에 접촉해야 혈소판 파괴되고 트롬보키네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D에서 시트르산 나트륨 대신에 옥살산 나트륨 첨가해도 되지요. 그죠? 5. 자, 5번 E에서 칼슘이온이 혈액의 응고를 칼슘이온이 혈액 응고를 방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X 되셨습니까? 자, 23번 4번 볼까요? 네, A식이, B식이, C식이, D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B식이요. B식이 저 위에 표를 보니까 좌심실의 압력이 대동맥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심실에서 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심실 수축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려면 이천판은 닫혀야 할 거고 뭐가 열려야 돼? 반월판은 열려야죠. 그죠? 그럼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3번. 자, 24번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제 잘 보셔야죠. 최고혈압은 구간 B에서 보이십니까? 최고혈압은 심실이 최대로 수축했을 때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B의 최고점이 맞습니다. 이번 B 시기에서 C 시기로 넘어가는 순간 B에서 C로 넘어갈 때 반월판이 닫혀야 한다. 왜? 좌심실 압력이 쭉 내려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 대동맥으로 나갔던 혈액이 좌심실로 다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반월판 닫아주셔야 합니다. 3번 C는 심장에서 일시적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는 시기 두 곳 있었어요. 어디? A하고 C요. A하고 C는 혈액이 잠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번 모두 맞는 얘기고요. 4번 볼까요? 좌심실이 수축하며 혈액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흐르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B죠. B. 자, 그리고 C 시기에서 D 시기로 넘어가는 순간 이천판 어디서 닫혀요? A 시작할 때요. A 시작할 때. 좌심실의 압력이 쭉 높아질 때, 그죠? 방에서 실로 혈액이 왔었는데 실의 압력이 높아지면 다시 방으로 거꾸로 올라갈 수 있잖아. 그지? 그때 닫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A 시작점에서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 2, 3번만. 됐죠? 자, 25번 볼까요? 혈관에 작용하는 혈압과 혈장 삼투압의 관계입니다.
자, A는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빠져나가는 유출량이죠. 그리고 B는 유입량입니다. 근데 A가 100이라면 B는 한 8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5 정도가 림프관으로 들어간다 그랬고요. 되죠? 자, 기억 A만큼 혈장이 조직세포로 빠져나오죠. 니은 A에서 B를 뺀 값은 림프관으로 이동하는 림프의 양이다.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A 지점에서 조직액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압력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힘이잖아. 모세혈관으로. 그죠? 들어오는 힘은 혈장 상투압, 밖으로 밀어내는 힘에서 혈압을 빼주셔야죠. 그러니까 20에서 15를 빼고요. 그러면 5가 되어야 합니다. 15가 아니라 5가 되어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 기억 니은. 자, 26번 정상적인 사람의 동맥혈관 단면 가와 비만인 사람의 동맥혈관 단면 나입니다. 즉 이 혈관 안쪽에 지방이 잔뜩 낀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졌어요. 자, 신체 한 부분에서 혈관의 단면이 가해서 나로 변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일단 혈액의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죠? 같은 양의 혈액이 흘러도 혈관이 좁으니까. 자, 혈구의 구성 성분 그대로일 거고요. 혈액에 흐르는 양은 감소하죠. 혈관이 좁잖아요. 자, 혈관 벽이 파열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기억년, 디귿리을 이건 다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7번. 자, 심장 박동 시 좌심실의 부피 변화 및 심장 박동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좌심실 부피예요. 그죠? A는요, 좌심실 부피가 되게 큰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거야? 혈액이 심실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박 수축기예요. A 심방 수축. 자, B 일심음 들리면요, 이제 심실 수축 시작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좌심실 압력이 쭉 낮아요. 부피가 쭉 줄어들고 있잖아.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압력은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실이 꾹 수축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심실 수축기입니다. C가. 그리고 D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심은 왜 들려요? 반월판이 닫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좌심실이 부피가 증가하기 위해서 심실 이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를 보세요. 가는 지금 뭐예요? 심실 수축이 최대인 거지. 왜? 심실에서 지금 동맥으로 막 혈액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봐야 돼? C라고 보셔야죠. 그 다음 나는 봐요. 이제 심실이 수축을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죠? 심실 수축 시작이고 아직 혈액이 동맥으로 나가진 않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라고 봐야 해요? B라고 보셔야죠. 그렇죠. 자, 가는 봐요.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오네요. 심방 수축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A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라는 심방으로 혈액이 막 들어오잖아. 정맥을 통해서. 그죠? 심방 이완기, 심실 이완기. 그래서 D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보실 수 있을까요? 네. 2번 위 자료에 대한 설명 OX 해볼까요? 1번 A와 D 시기에 A와 D 시기입니다. 2000파는 A와 D에 뭐 하는데요? 심방이 수축하고요. 심실로 혈액이 막 내려가는 중이야. 그럼 방과 실 사이에 있는 2000판, 3000판은 어때요? 열려 있어야죠. 그죠? 닫혀 있으면 안 돼요. X. 2번 일심음은 혈액이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막이 닫히면서 나는 소리죠. 2000판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이심음이 발생한 이후에 혈액이 좌심실에서 대동맥 이심음이 왜 닫혔어? 이심음 방울판 닫힌 거예요. 대동맥으로 안 나갑니다. 그죠? 요거 지금 심실이 이완하기 때문이잖아. 그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방에서 실로 혈액이 내려올 거고요. 됩니까? 그래서 X. 4번 C 시기에 심실 수축기죠. 혈액은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요. 그러면 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반월판은 열려야죠. 찬찬히 생각하세요. 오, 보셨습니까? 자, 28번이요. 가는 평상시 어떤 사람의 심장이 1회 박동할 때 주기고요. 나는 이 사람의 심장이 활동할 때 발생하는 전이 변화입니다. 심전도. 자, 가에서 여러분 그러면 1회 박동하는데 몇 초 걸려요? 총?
0.75초래요. 0.75초. 그다음 나에서 기억해요, 여러분. QRS 요게 뭐라 그래서 심실수축기. 그죠? 그 위로 솟구쳤을 때가 심실수축이에요.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럼 P는 뭐겠어요? P는 심방수축이에요. 심실수축 전에 심방수축.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피파 발생 시에는요.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하는 거예요. 심방수축기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됐어요? 그럼 2번 이 사람 1분간 심장 박동수 몇 회? 산수 해라 산수. 산수 해라. 80회. 3번 위 사람의 혈액의 총량이 5.6리터. 한 번 박동으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양이 70ml래요. 그럼 이거 몇 번 내보내야겠어요? 몇 번 박동해야지 5.6리터를 다 내보낼 수 있을까? 80회네요. 그죠? 80회 박동하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어, 시간? 그렇죠.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되셨어요? 자, 29번 가볼게요. 헌혈 과정입니다. 헌혈 전 여러 검사를 통해 헌혈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팔의 위쪽을 고무줄로 묶은 후에 아래쪽에 부풀어 오른 혈관 A에 주사바늘을 꽂을 겁니다. 흰색 용액이 들어있는 체열 봉투에 주사바늘을 연결하고요. 주막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체열한대요. 혈관 A는 뭐예요? 묶었을 때 도드라지는 혈관 뭐예요? 정맥입니다. 그럼 정맥의 특징들 아는 대로 써봐요. 뭘 써요? 뭐 판막이 있다, 또 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른다, 뭐 또는 혈압이 매우 낮다, 몸의 표면에 있다, 뭐 아는 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죠? 정맥의 특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헌혈 과정의 3에서 체열 봉투에 들어있던 흰색 용액 뭐겠어요? 뭐겠니 얘들아? 혈액 그냥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혈액 응고 방지제 돼요. 또는 항응고제 그러는데 그냥 아는 대로 쓰면 돼요.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는 물질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죠? 처음 본다고 얼지 마시고 여러분이 했던 거 안에서 찾으시면 된다. 자, 30번 한번 봐볼게요. 그림은 어류와 포유류의 순환계예요. 포유류는 알고요. 어류가 좀 특이하죠. 이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일심방 일심실이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는 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직세포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심방이고 여기가 심실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혈액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가서 폐에 가서 뭐 하겠니?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직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조직세포한테 뭘 줄까? 산소를 줄 거고요. 뭘 받을까?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와요? 심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심장은요. 어류의 심장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되겠어요? 볼게요. 1번 포유류의 경우 심장이 4개의 박에서 동맥혈, 정맥혈 안 섞여요. 자, 2번 어류의 심장은 포유류의 심장과는 달리 산소가 결핍된 혈액만을 받아들이고 내보낸다. 어때요? 맞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만 받아들이고 내보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류와 포유류의 순환계는 혈액이 전체를 순환하는 동안 심장을 한 번 지나가는 건 어류죠. 사람 포유류는 어때요, 여러분? 폐 순환, 온몸 순환 따로 돌잖아요. 맞습니까? 이중 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X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반 했어요. 다음은 수업할 거니까. 자, 1번 호흡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호흡을 왜 합니까? 호흡. 그게 호흡의 목적이에요? 큰일 났네. 호흡은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호흡은요, 여러분, 세포호흡이에요.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호흡의 목적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야? 산소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5번 고르셔야죠. 호흡 그러면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산소를 왜 들이마시냐고, 왜 필요하냐고. 자, 그 다음 2번이요. 호흡기관의 구조인데요. A는 코죠. 그럼 B는 기관이고 C는 기관지고요. D는 가로막이죠. 되셨나요? 자,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잽싸게 한번 골라봐요. 3개 골라야 돼요. 이 정도는 하잖아. 자, 고르셨어요? 몇 번? 아직 못 골랐어? 골랐죠? 1번. 또 헷갈려요? A는 공기가 드나드는 출입구고요. 맞죠? B는 코와 이어진 긴 관이고요. 내벽에 점액이 있고요. 끈적거린다고요. 섬모가 있어요. 자잘한 털. 그래서 폐로 들어오는 먼지와 세균을 막아줍니다. C는 흉곽 내에 있는 호흡기관으로 좌우에 2개씩 있어요. 기관지인 걸. 그 다음에 D는 가슴과 배를 구분하는 마. D와 갈비뼈의 상하 운동이죠. B가 아니라 공기 이동 경로는 A, B, C. 그래서 1, 2, 5번 고르셔야죠. 1, 2, 5번. 자, 3번. 가는요. 기관이죠. 나는 폐, 다는 폐포. 그렇죠. 사람이 호흡할 때 공기는 코로 들어오면 비강, 이 코 속 공간이 비강입니다. 그리고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그죠? 2번. 5번 사람의 호흡기관인 폐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닌 매우 작은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어요. 이 수많은 폐포 때문에 나타나는 이점 뭐예요? 아시죠? 표면적. 그렇죠. 기체교환 효율적. 4번입니다. 자, 6번이요. 호흡 운동입니다. 옳은 거. 기억.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어때요? 맞아요. 니은. 늑강근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어때요? 맞아요. 그리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폐에 근육 있어요? 없어요. 흉곽 내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에 의해서 폐로 공기가 드나듭니다. 기억, 니은, 리을. 자, 7번 들숨과 날숨이요. 자, 한번 볼까요? 들숨, 갈비뼈 위로, 그죠? 가로막 아래로, 그죠? 1, 2번 다 틀렸네. 압력은 작아지겠죠? 폐 크기 커지죠? 그럼 공기는 밖에서 안으로. 이건 3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8번 사람의 호흡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로막이 그림과 같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변화 그랬어요. 가로막이 위로 올라갔네. 즉 호흡이 날숨이에요. 내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비뼈 아래로 폐 속의 부피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흉곽과 폐 둘 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공기가 폐에서 밖으로,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되셨죠? 자, 9번 잘 봐요, 여러분. 다른 거 못 보셔도 딱 보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갈비뼈 위로, 들숨이군요. 돼요? 그러면 내 늑강근이 이완이고요. 외 늑강근이 수축입니다. 나는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갔죠? 호흡이, 즉 날숨입니다. 그러면 내 늑강근 수축이고요. 외 늑강근 이완입니다. 기억해요. 내쉴 때 내축, 내쉴 때 내 늑강근이 수축합니다. 내쉴 때 내축. 자, 가에서는 갈비뼈가 올라갔죠. 가는 들숨. 맞는 얘기네요. 2번. 3번 가는 외 늑강근이 뭐 했어요? 수축했고요. 나는 내 늑강근이 수축했고요. 나에서는 흉곽 내 부피가 감소했겠죠. 그죠? 그래서 2번. 자, 10번. 아래로 당기면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간 것과 같죠. 즉 들숨입니다. 그러면 가로막은 아래로, 갈비뼈는 위로, 폐 부피 증가, 흉곽 부피 증가, 흉곽 내 압력 감소, 폐 압력 감소. 그죠? 4번입니다. 되셨죠? 자,
자, 11번. 폐포의 구조와 같은 원리, 즉 표면적을 넓히는 걸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하고 관련 있는 거,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예요. 자, 1번. 소장 안쪽 벽에 많은 융털 어때요? 표면적 넓히는 구조죠. 맞는 얘기입니다. 추운 겨울에 창문 안쪽에 성에 뭐 상태 변화죠. 날씨가 추워지면 잇모근 수축. 오히려 잇모근이 수축하면 근육이 수축하면 표면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이건 3투고요. 기계적 수화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과정. 이거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1, 5번 고르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12번. 석회수를 넣은 다음에 공기 펌프로 공기를 주입시켰을 때는 색깔 변화가 없고요. 빨대로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날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산화탄소. 자, 13번. 호흡기관의 일부를 무의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날 때 들숨과 날숨 상태에서 A, B, C의 압력 그랬습니다. 일단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늘 흉곽의 압력은 제일 낮아요. 얘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들숨이든 날숨이든 C는 무조건 제일 작아야 한다는 거. 되죠? 바로 아래 그래프 있잖아. 그래프 보세요. 흉곽의 내압은 대기압이든 폐포 내압이든 무조건 걔네보다 낮아요. 그죠? 항상 낮습니다. 그래서 C가 맨 끝에. 자, 그런 다음에 들어올 때는 B의 압력이 낮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 A에서 B로 A가 제일 높아야 하는 거고 날숨 내보낼 때는 B가 높아야죠. 그래서 B에서 A로 나가야 하니까 그죠? 2번 되어야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A는 대기압보다 폐포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들숨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날숨이죠. A 시기에는 폐에서 외부로 공기가 나가요? 아니요, 들어와야죠. 자, 니은 B 시기에는 자, 날숨입니다. 갈비뼈 하강, 가로막 상승, 부피 감소, 압력 증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와 B 시기에 모두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건 A 시기입니다. 들숨. 자, 리을 흉곽 내압은 항상 대기압보다 낮습니다. 주의해서 봐주세요. 니은 리을 3번입니다. 자, 15번. 사람의 호흡과 관련된 근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숨을 내쉴 때 내축 그랬어요. 내쉴 때 내늑강근 수축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막은 위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외늑강근 수축이고 네, 그리고 가로막은 아래로. 자, 외늑강근과 내늑강근은 숨을 들이마실 때 작용 아니죠. 네, 그때그때 달라요. 들이마실 때 내쉴 때 둘 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숨을 내쉴 때 내늑강근은 수축, 내쉴 때 내축이죠. 흉곽의 부피 감소, 숨을 내쉬는 것을 맞출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부피가 줄어야 압력이 높아지죠. 그래야 공기가 나갑니다. 자,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실 때 내늑강근은 이완이고요. 가로막은 들이마시려면 내려가야죠. 그죠? 그러면 맞출 수 있다. 4번만 고르셔야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들이쉴 때와 내쉴 때 과정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과식을 하면 숨쉬기가 어려워요. 왜? 배가 빵빵해지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야 복강이라고 하죠. 이 배 가로막 아래쪽에 있어. 얘가 너무 빵빵해. 그러면 뭐가? 가로막이 위아래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특히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음식물을 이게 꽉 차 있으면 이거 내리지를 못하잖아. 얘가. 그치? 내려가야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로막의 상하 운동이 잘 안 돼요. 특히 아래로 내려갈 때 들숨이 힘들어요. 보세요. 갈비 사이근 수축 어려워질 이유가 없고요. 가로막의 수축 어려워집니다. 갈비뼈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갈비뼈하고 별로 상관없고요. 흉곽 내 압력 변화의 폭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가로막이 조금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4번. 되셨죠? 자, 17번. 모든 동물의 기체 교환에 필요한 구조, 모양 및 과정. 이거 조금 애매해요. 모든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류는 뭐예요? 아가미 호흡합니다. 그죠? 아가미 늘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물에 젖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양서류는 피부호흡하고 폐호흡을 같이 해요. 그죠? 피부가 건조하면 안 돼요. 얘도 젖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파충류, 조류, 포유류는 폐호흡하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일단 얇고 젖은 표면, 니은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체 교환은 확산이고요. 그리고 산소를 포함한 물이나 공기 있어야 한다.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8번.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 뭐라 그랬냐면 분합차에 의한 확산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산을 골라보세요, 여러분. 1번 눈이 내리는 날 포근한 건 응결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고요. 물에 떨어진 잉크가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 확산 맞습니다. 알코올 손에 바르면 시원하다 증발이고요. 빙판 위에 스케이트 날이 잘 미끄러지는 건 압력이 커져서 그죠? 스케이트 날이 누르는 압력이 커져서 녹는 점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녹으니까 물이 좀 생겨서 미끄러운 거. 짠 음식 많이 먹으면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2번 고르셔야 합니다. 자, 19번 산소 해리. 산소를 많이 떼줘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 이산화탄소가 많다죠. 그러니까 낮은 산소 분압 그리고 낮은 pH.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pH 낮아져요. 그 다음 높은 온도 많이 썼다는 얘기죠, 산소. 그죠? 4번입니다. 그 다음 20번. 혈액 속의 산소 농도에 따른 혈액의 산소 포화도입니다. 혈액이 산소를 조직세포에 운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 이 그래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자, OX 해보래요. 1번 공기 중에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호흡수가 늘어난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5. 산소 분압에 따라 혈액의 산소 포화도는 일정하게 증가해요? 아니죠. S자형이잖아요. X. 혈액이 폐에서 많은 양의 산소와 접하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질 것이다. 어때요? 맞죠. 산소랑 결합하겠죠. 산소가 부족한 조직에 산소가 많은 혈액이 지나가면 혈액의 산소 포화도는 감소하고 해리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X. 자, 21번 잘 봐요, 여러분. 간은 지금 대기압하고 폐의 압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아요, 지금 간은. 근데 지금 나를 보세요. 나는 759죠, 폐의 압력이. 그죠? 대기압보다 낮으니까 들숨입니다. 그다음 단은 보세요. 761이잖아요. 폐포의 압력이. 맞죠? 그러니까 날숨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이에 대한 설명 OX 해볼게요. 1번 흉곽의 압력이 폐포의 부피 변화를 유도하지요. 5. 2번 폐포 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면 들숨이죠. X. 3번 가에서 나로 될 때요. 들숨이 될 때 갈비뼈 상승, 가로막 수축해서 하강 어때요? 맞아요. 5. 4번 나에서 다로 될 때, 날숨이 될 때요. 들숨에서 날숨으로 갈 때 폐포의 내압이 높아짐으로 흉곽의 내압도 증가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흉곽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어때요? 폐를 세게 누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폐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폐포의 압력도 증가하는 거예요. 선후가 뒤집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흉곽 내압 증가 때문에 폐포 내압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거 X. 5번 다에서 가로 될 때요. 다에서 가로 갈 때 흉곽과 폐포의 부피가 감소함으로 폐포 내 기체가 밖으로 이동한다. 아니요, 공기 이동 안 해요. X. 22번. 요거 보기 좀 까다롭죠. 한번 볼까요? 간은 날숨이 끝날 때 폐포 내 공기압, 폐포의 압력, 흉곽벽과 폐포 사이 공간이 갖는 압력, 피공간압, 그 다음 대기압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나는 날숨일 때고요. 자, 사람이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이들 압력의 관계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요. 들숨일 때요. 거기 위에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자, 들숨이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들숨일 때, 자, 폐포의 압력을 한번 보면요. 폐포의 압력이 평소에 얼마였냐면 0이었다가 마이너스 4까지 낮아져요. 그럼 공기가 어떻게 돼? 폐포로 들어오겠죠. 그죠?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옴에 따라서 얘 압력이 다시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럼 0이 되면 더 이상 공기의 이동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폐포의 압력 값은 들숨이 끝날 때는 언제야? 공기가 들어와서 들숨이 끝나는 건 여기잖아요. 그죠? 0일 때는 높은 거예요. 낮은 게 아니라. 그죠? 회복됐잖아. 돼요? 그 다음에 들숨이 끝날 때 2번 폐포압은 0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숨을 들이쉴 때
자, 공간 압력과 폐포 압력은 더 낮아진다. 어때요? 더욱 낮아진다. 숨을 들이쉴 때가 내쉴 때보다 낮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맞는 얘기죠. 들숨과 날숨에서 공기의 이동은 폐포 압력과 대기 압력 사이 차이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숨을 내쉴 때 늑강근과 가로막은 수축을 해서 내쉴 때는 내늑강근은 수축하지만 외늑강근은 이완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돼요. 가로막은 이완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2, 3, 4번만 고르셔야죠. 자, 23번.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의 용해도,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는 척추동물의 체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의 양도 그들이 살고 있는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기억과 리을 중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가 부족해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산소가 부족해져. 산소 부족하니까 헤모글로빈 어때요? 늘어야 돼? 줄어야 돼? 늘어나야죠. 그럼 그래프 뭐 고르셔야 돼요? 니은 고르셔야죠.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24번이요. 가는 폐포에서의 외부흡. 네, 나는 폐포 모세혈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자, 봐요. A는 뭐가 많아요? A가 지금 폐로 들어오는 공기잖아. 들어오는 혈액이잖아. 그죠? A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고요. B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인 겁니다. 그죠? 그럼 봅시다. 자, 1번 폐포의 모세혈관 B는 A보다 산소 분압이 더 높겠죠. 당연히. 자, 2번 A는 정맥혈, B의 동맥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은 분압차에 의한 확산 맞고요. 4번 혈액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A에서 B로 갈수록 30 정도가 감소됩니까? 이산화탄소 봐봐요, 여러분. 처음에 얼마였어? 50이죠. 그죠? 오른쪽 눈금 읽어야 돼. 이산화탄소 분압, 그죠? 50이었다가 얼마 됐어요? 40 됐잖아요. 보여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감소했다? 10이 감소했다라고 보셔야죠. 30이 아니라 10입니다. 졸고 있는 거 아니지? 다 살아있지? 자, 5번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A에서 B로 가는 동안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동하는 기체의 양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산소는 40에서 100이 됐으니까 60만큼 이동한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10만큼 이동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산소가 더 많습니다. 1, 3, 5번. 되셨죠? 자, 25번이요. 혈액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이동하면서요. 1에서 2로 갈 때 C를 조직세포한테 줘요. 그러니까 C가 뭐야? 산소죠. 그리고 D를 조직세포로부터 받아요. D가 뭐겠어요? 이산화탄소겠죠. 됩니까? 그러니까 1은 지금 동맥혈이에요. 산소 가져왔고요. E는 정맥혈 된 겁니다. 그러면 자, 나에서 혈액에 많은 B가 뭐겠니? 산소가 돼야겠죠. A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지점에서 A 이산화탄소, B 산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셔야 돼요. 되죠? 자, 1번 A는 B보다 기체 분압 변화가 작습니다. 그죠? 그 다음 기체 C가 뭐였어? 산소였잖아요. B와 같은 종류의 기체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기체 D는 이산화탄소고요. 운동 격렬하게 하면 소비되는 기체 산소의 양이 증가하겠죠. 1에서 2로 혈액이 이동하는 동안 혈액은 선홍색에서 검붉은색으로 바뀌어야죠.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바뀌는 거니까. 자, 26번이요.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의해 운반되어 온 산소 태반에서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자, 추론으로 타당한 것만 고르래요. 1번 태반에서 태아 혈액의 산소 분압은 모체 혈액의 산소 분압보다 높아요? 아니죠. 엄마한테 우리가 뭘 받을 거야? 산소를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체보다 낮은 상태란 얘기입니다. 태반이.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모체 헤모글로빈보다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어때요? 높아요. 그죠? 태아의 적혈구 한 개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수는 모체하고 똑같고요. 헤모글로빈 하나가 운반하는 산소의 분자수도 태아나 모체나 똑같습니다. 단지 태아의 헤모글로빈이 산소 친화력이 더 큰 거예요. 됩니까? 태반에서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모체의 헤모글로빈보다 동일한 산소 분압에서 산소 포화량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2, 5번 고르시고요. 27번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해리되는 과정. 잘 봐요. A는 지금 어때요? 산소가 좀 떨어져 있죠? 해리된 거예요. A는 해리고요. B는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랑. 자, 그럼 볼게요. 기억. 혈액의 pH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적다고요.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방향의 반응이 촉진될까? A일까 B일까? 이산화탄소가 적다? 산소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합해야겠죠. B가 돼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B 방향의 반응은요. 결합하는 거 주로 폐포 근처 모세혈관에서 나타나겠네요. 니은 맞는 얘기고요. 지금 물질 대사 활동이 활발하면 이산화탄소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pH가 낮아졌을 겁니다. 그럼 산소 해리 곡선은 pH 낮은 거니까 7.2쪽, 즉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2번만 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남았어? 아이고 힘들어. 자, 28번. 산소 분압에 따른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나는 모체와 태아 라마의 산소 포화도 그랬습니다. 네, 미오글로빈이 헤모글로빈보다 산소 포화도가 더 좋고요. 그죠? 친화력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나 그래프에서는 누가 친화력이 제일 커요? 라마, 그다음 태아, 모체 순입니다. 그죠? 자, 옳지 않은 거. 산소는 모체에서 태아로 미오글로빈이 헤모글로빈보다 산소와의 결합력이 더 크고요. 산소와의 결합력은 모체보다 태아가 더 크고요. 라마는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 인간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왜? 산소 친화력이 크니까. 그지? 산소 분압이 높아질수록 모체와 태아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의 차이는 그래프 보세요. 두 개 어때요? 작아지고 있죠. 거의 맞닿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감소한다라고 보셔야겠네요. 5번 틀렸습니다. 29번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르게 했을 때 호흡 속도와 폐활량의 변화입니다. 자, 옳은 거 그랬습니다. 호흡 속도가 빨라지면요. 대체로 아래 그래프하고 맞춰보시면 폐활량도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을 깊이 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번 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호흡 속도, 아니면 호흡 속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 빨라지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호흡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호흡 속도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혈액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1회 호흡 시 드나드는 공기의 양, 폐활량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8% 이산화탄소에서 폐활량 제일 크잖아. 맞죠? 그래서 3, 4, 5번 골라주시고요. 자, 30번 보세요. 네, 위 그래프요. 자잘한 그래프가 뭐야? 평소입니다. 평소의 호흡량. 그 다음에 위로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간 건 최대 흡기, 최대 호흡입니다. 폐활량이라고 그랬어요. 1번. 최대로 숨을 들이마시면 평소보다 약 2리터의 공기를 더 흡입할 수 있다. 평소에는 최대가 2였다면 최대 흡입은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리터만큼 더 흡입할 수 있죠. 자, 2번 평상시 일어나는 날숨에 방출되는 기체의 부피는 얼마예요? 2에서 1.5를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0.5리터라고 보셔야죠. X. 날숨을 통해 최대로 방출할 수 있는 기체의 부피는 4에서 0.5를 빼야죠. 남아있는 잔류 공기. 그러니까 3.5 맞습니다. 2번 기억 폐의 부피 변화를 통해 폐 속으로 드나드는 공기의 양 측정하는 거고요. 니은 이 사람이 쉬고 있을 때 호흡량 0.5죠. 2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최대로 숨을 내쉬더라도 폐 속에는 약간의 공기 남아있죠. 얼마? 0.5리터 남아있습니다. 잔류 공기. 최대로 들이마셨을 때 폐의 부피와 평상시 들숨 상태의 폐의 부피 차이 2하고 4의 차이니까 2리터 정도 맞습니다.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고르셔야겠네요. 되셨어요?